자, 여러분들 그 프린트물 또 한번 봅니다. 제가 요걸 좀 해드리고 싶은 이유가 있어요. 저도 오늘 오전 수업 마치고 집에 일찍 가면 좋은데 이번에 이게 또 이 경찰 수사 규칙과 범죄 수사 규칙에 있는 이 예구인과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 뭐 시험에 나올 것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하고, 또 신상 공개와 관련된 뭐 중대 범죄 요것도 한번 튀어나올 것 같기도 하고, 이때까지 참 운이 좋았어요. 제가 부산에 와서 이렇게 2번 했거든요. 첫 번째, 두 번째 다 2개, 1개 적중이 됐어요. 그게 우리 경찰 시험에서는 처음으로 나왔던 법령인데, 그런데 이번에는 모르겠습니다. 뭐 운 좋으면 한 문제 튀어나오면 참 기분 좋겠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놓을지 안 놓을지는. 그래서 우리가 놓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조금 집중해서 간단하게 끝나니까, 그지? 조금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봅시다. 일단 경찰 수사 규칙과 범죄 수사 규칙을 공부할 거예요. 같이 연결해서. 그 다음에 이제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신상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그래서 신상 정보와 관련된 것이 원래 특가법에 있었던 거거든요. 요건이 이쪽으로 왔어요. 오면서 여기에 이제 조금 뭐 시험에 한번 다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3개 정도만 제가 추가를 합니다. 뭐 욕심 같으면 디지털 범죄도 하고 싶었는데 뭐 여러분도 뭐 부담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개만 할게요. 자, 먼저 경찰 수사 규칙입니다. 자료 같이 보고 따라오시면 돼요. 지금 내가 노란 줄로 체크를 했어요. 여러분 책에도 밑줄 다 돼 있죠. 좀 진하게 해서 그거 위주로 여러분들이 좀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예국인 조사예요. 예국인 조사. 자, 우리 사법경찰관리는요, 예국인을 체포 구속하는 게, 우리 사법경찰관리가 예국인을 체포 구속하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는 국내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뭐예요? 가는 영사하고 자유롭게 접견, 교통할 수 있고, 또 체포 구속된 사실을 누구한테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예, 바로 영사기관에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알려야 한다. 영사기관에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3번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은 영사기관에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했고, 그 다음에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예국인이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지체 없이 해당 영사기관에 체포구속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영사가 하는 역할이 뭐죠? 여러 가지 업무가 있겠지만 자국민을 보호하는 것도 뭐예요? 영사가 할 일입니다. 미 영사가 있잖아, 우리나라에. 미 대사관도 있고. 그러면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미국 사람이 우리 자기 나라 미 영사에 연락해달라 통보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해당 영사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그러면 영사가 뭐예요? 자, 오는 거죠. 와서 이렇게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 이번에 시험에 나왔던 게 요거예요. 40번 문제. 이번 성진 문제에서 40번 문제 정답이 이거였습니다. 자, 변사 사건이 발생했어요. 변사 사건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누구한테 통보한다? 그렇죠. 영사기관에. 예국인 변사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러면은 해당 영사기관에. 이 예국인이 미국 사람이다? 그러면 미 영사에. 독일 사람이다? 독일 영사에. 프랑스 사람이다? 프랑스 영사에 통보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다 영사기관에 통보를 하게 됩니다. 알겠죠? 검사한테 통보한다 하면 틀려요. 검사가 아니다. 이번에 성진시험에서 나왔던 내용이다. 하나 좀 체크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 92조는요. 영사가 아니고 이거는 검사예요. 알겠죠? 앞에는 제목이 뭐였습니까? 예국인에 대한 조사예요. 예국인. 요거는 뭐죠? 한미 행정협정 사건이잖아요. 소파 대상자 아닙니까? 대상자가 다르죠? 요거는 소파 대상자에 관한 내용이고, 앞에 거는 그냥 일반 예국인에 관한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거 보세요. 다 소파 대상자 아닙니까? 맞아요? 우리 외사 시간에 배웠잖아요. 여기 미군이잖아요. 군무원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 가족이잖아요. 그 다음에 초청 계약자 다 소파 대상자 아닙니까? 자, 소파 대상자와 관련된 사건이에요. 그 사건을 우리 경찰이 인지를 했다 이 말입니다. 고소고발을 수리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며칠 이내에 검사에게 통보하죠? 예, 7일 이내에 누구한테 통보합니까? 그렇죠. 바로 검사에게 통보하는 거예요. 이거는 검사예요. 그 다음에 사법경찰관은 자, 군 당국으로부터 공무증명서를 제출받았어요. 알겠습니까? 자, 군함에 있는 승무원이 공무상 우리나라에 상륙을 했어요. 그러면 치해 법권을 가져야 안 가져요? 가져 안 가져? 외사 시간에 배웠잖아. 이론 시간에 가진다고. 그렇지? 그러니까 공무냐 아니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공무로 상륙하면은 그거는 치해 법권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으로 처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공무가 아니고 그냥 휴가차 우리나라에 상륙을 해서 그런 거는 공무하고는 관계없잖아. 맞죠? 그런 경우는 치해 법권을 가지지 않아요. 그때는 범죄를 하면 우리나라 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군 당국이 이 사람이 공무를 위해서 상륙했다 하는 증명서를 알겠습니까? 우리 경찰이 제출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사법경찰관 지체 없이 또 검사에게 만다 송부를 해야 돼요. 왜? 검사한테 알려줘야죠. 그래야 우리나라 법으로 처벌 안 할 거 아닙니까? 공무상 우리나라에 상륙했을 때는 우리나라 법으로 처벌 못 해요. 그러니까 공무 증명서를 받았으니 우리 사법경찰관은 검사한테 송부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사법경찰관은요, 검사로부터 또 군당국 재판 포기 요청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 14일 이내 검사에게 사건 송치 또는 송부를 해야 된다 하는 거. 다 검사예요. 다. 요거는 7일 이내고 요거는 14일 이내예요. 자, 요 한미행정협정 사건 통보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국인과 차이점을 여러분 여기서 알아둬라 이 말이에요. 정리되겠어요? 무슨 말인지? 예국인은 검사한테 통보하는 거 아니에요. 일반 예국인들은 검사한테 통보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통보를 해야 돼요? 그렇죠. 영사기관에 통보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소파 대상자 이 사람들은 어디에 통보하는 거예요? 검사한테 통보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에 관련된 어떤 범죄, 그 다음에 고소고발 수리, 요거는 검사한테 통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공무를 위해서 알겠습니까? 상륙을 했다가 뭐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면 공무는 우리나라 법으로 처벌이 안 된다 그랬죠. 안 되기 때문에 뭐예요? 이 증명서를 검사한테 보내줘야 검사가 뭡니까? 송치를 못할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구분해서 여러분 정리를 한번 해 주셔야 돼요. 요거는 한미 행정협정 소파 대상자에 관한 내용이고 앞에는 예국인에 관한 내용이다. 요걸 잘 구분해서 한번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요까지 간단하죠? 경찰 수사 규칙은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세요. 자, 이제 범죄 수사 규칙을 봅시다. 자, 이거는 외국인 관련 범죄 수사 착수예요. 자, 우리 경찰관은 외국인 관련 범죄 중에 중요한 범죄에 관해서는 미리 누구한테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다? 예, 다 국가수사본부장이. 옛날 같으면 뭐 경찰청장이었는데 지금은 국가수사본부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다. 요거 하나 체크하시고. 자, 그 다음에 또 2항입니다. 2항 3항. 계속 국가수사본부장이 나와요. 요게 핵심이에요. 알겠습니까? 누구한테 보고하는지를 잘 보라 이 말입니다. 자, 경찰관은 1항에 규정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외교관, 외교관이 가족, 그 밖에 외교 특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
1항에 규정된 사람의 사용인을 체포하거나 이 사람들을 체포하거나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현행범인 체포 그 밖에 긴급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누구한테 보고한다. 그것도 국가수사본부장한테 보고하고 지시를 받습니다. 또 3번도 마찬가지예요. 피의자가 외교특권을 가진 사람인지 여부가 의심스러워요. 우리 경찰관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이 외교특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의심스러워요. 그때도 어떻게 합니까? 신속히 국가수사본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라. 알겠습니까? 다 국가수사본부장한테 보고하고 지시를 받으시면 돼요. 알겠죠? 요걸 잘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우리가 외사 파트에서 공부를 이미 했던 거죠. 이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을 뿐입니다. 대사 공사관이고요. 그죠? 또 대사 공사관원의 사택이에요. 또 숙박하는 장소. 이런 장소는 어떻습니까? 취해법권 지역입니까? 아닙니까? 대사 공사는 외교관 아닙니까? 응? 맞죠? 그러니까 취해법권 지역이잖아요. 동의 없이는 이 사람들의 동의 없이는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청구가 있을 경우 이외에는 출입 못한다. 청구가 있을 때, 동의가 있을 때 출입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중대 범죄를 범한 자를 추적 중에 그 사람이 뭐예요? 이 장소에 사택이나 공간에 들어간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그때는 사전에 동의를 얻어서 수색을 해야 됩니다. 공간이나 사택을 수색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다시 한 번 더. 공간이나 사택은 뭐예요? 청구, 이 사람들의 청구, 동의가 있어야 출입이 가능합니다. 동의 없이는 못 들어갑니다. 근데 중대범죄를 범한 자가 이 시설 안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때는 사전에 동의를 받아서 수색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항은 뭡니까? 2항도 똑같아요. 자, 1항에 따라 수색을 하잖아요. 동의를 받아가 수색을 하면은 그때도 지체 없이 누구한테 보고한다? 국가수사본부장한테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다 경찰청장이었어요. 지금은 다 국가수사본부장이 됩니다. 이거는 이미 다 여러분들이 이론에서 다 배웠던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예국 군함도 우리 이론에서 배웠죠. 외사 파트에서. 전부 다 이렇게 이론에 있는 것, 법령에 있는 것들이 이론화 시킨 거예요. 그래 보시면 됩니다. 외사 파트에 많은 내용들이 다 이 법령에 있는 거예요. 자, 군함은 예국 영토라 그랬죠. 비록 우리나라 영해에 있다 하더라도 군함은 예국 영토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군함에 함부로 들어갈 수 있어 없어요? 못 들어갑니다. 군함에 범죄자가 있어요? 그럼 우리 경찰이 못 들어갑니다.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뭐죠? 함장 청구, 함장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동의가 있어야 출입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자, 또 2항도 똑같습니다. 중대 범죄를 범한 사람이 도주해서 군함 안에 들어가 버린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 배운 대로 대답해봐. 배운 대로. 들어갔어. 그러면 우리 경찰은 못 들어가잖아. 못 들어가니까 함장한테 이야기해서 당신들이 체포해서 우리한테 인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동의 받아서 들어가든지. 알겠습니까? 그때도 누구한테 뭐예요?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요? 그 국가수사본부장이. 여러분 책에는 경찰청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걸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수정하라고 이번에 얘기했잖아요. 알겠습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을 꼭 기억합니다. 다 배웠던 거예요. 그 다음에 성문에 대한 특칙이 있습니다. 자, 경찰관은 예국 군함에 속한 군인이나 군속이 군함을 떠나서 우리나라 영해 영토에서 죄를 범한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은 국가수사본부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습니다. 알겠죠? 지시를 받는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여기 법령에서는 안 나와 있지만, 이 군인, 군속이 군함을 떠나서 우리나라 영해의 영토에서 죄를 범하잖아요. 죄를 범했는데, 공무를 위해서 상륙을 했다면 우리나라 법으로 처벌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공무 증명서를 보내주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공무를 위해서 상륙한 사람이다. 증명서를 보내주는 거예요. 보내주면 사법경찰관이 검사한테 송부를 하는 거예요. 검사가 그걸 받아보고 공무를 위해서 상륙을 했으니 이건 우리나라 법으로 처벌이 안 되니까 뭐예요? 미군 당국으로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절차가 필요한 겁니다. 자, 여기서는 그런 내용은 없지만 이 사람들도 공무를 위해서 상륙을 했다면은 그때는 처벌이 안 돼요. 그런데 공무를 위해서 상륙한 게 아니라면은 처벌이 가능합니다. 어찌되었던 국가수사본부장에게 보고하는 것은 다 해야 됩니다. 공무로 상륙을 했던 아니든 간에 상관이 없어요. 무조건 국가수사본부장한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라, 이런 뜻이에요. 아셨죠? 자, 그 다음 이건 이제 영사입니다. 영사에 가는 거예요. 자, 우리 앞에 것은 대사공사, 뭐 군함, 또 소파 대상자, 이 사람들이고 지금부터는 영사에 관한 특칙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영사에 보면은 경찰관은요, 자, 대한민국 주재 총영사, 영사, 부영사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 구속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은 누구한테 보고한다? 계속 이 사람이에요. 알겠습니까?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한테 보고하고 지시를 받고요.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다 이 말입니다.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자, 경찰관은요. 경찰관은 요게 시험에 정답으로 나왔어요. 알겠죠? 나왔던 겁니다. 자, 경찰관은 사무소, 해당 영사 청구. 자, 경찰관이 사무소에 출입을 하려고 해요. 영사 사무소에 출입을 하려고 해요. 그때는 동의 없으면 못 들어갑니다. 아시겠어요? 못 들어갑니다. 요거는 예사 파트를 좀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응? 외교사절과 영사 구분하는 표가 있었잖아요. 그거 생각하셔야죠. 외교사절은 뭐라 그랬어요? 공간이든 사택이든 취해 법권지역이라 그랬고, 영사는 공간만 취해 법권지역이다. 사택은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무소는 뭐예요? 공간이잖아요. 사무실이잖아. 이거는 함부로 못 들어가는 거야, 경찰도. 알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동의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사택은 어때요? 사택은 동의 받을 필요 없어요. 알겠습니까? 영장만 있으면 들어가서 수색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국가수사본부장한테 보고하는 것은 다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 그 다음에 최근에 경찰 관련 시험에서 이게 또 시험에 출제가 되었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자, 사무소 아닙니다. 사무소입니다. 사택이 아니에요. 구분하셔야 돼요. 대사는요, 외교관은, 외교사절은 뭐 사무소라든가 사택이라든가 구분 없어요. 함부로 못 들어가요. 그런데 영사는 달라요. 사택은 들어갈 수 있어요. 사무소는 안 돼요. 그러니까 사무소의 안에 있는 기록 문서에 관해서는 우리 경찰이 들어가서 열람하거나 압수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안 된다. 사무소에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뭐 사택은 괜찮아요. 사택은 영장 발부받아가 들어가서 압수수색이 가능한데 사무소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셨죠? 이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는 또 이게 시험에 출제가 되었다 하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사는 사무소와 사택을 꼭 구분하셔야 돼요. 대사관은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둘 다 취해법권 지역이니까. 영사는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서 잘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볍게 보세요. 요거는 사망 정도만 가볍게 보세요.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자, 경찰관은 별도 예국과의 조약에 따라 피의자 의사와 관계없이 영사기관에 통보하게 되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조약에 따라 무조건 통보하게 되어 있는 경우. 그때는 뭐예요?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조약에 따라 통보하게 되어 있다면 반드시 통보해야죠. 조약을 지켜야 되니까. 그죠?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요. 한번 읽고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자, 통역인 참여가 있어요. 이것도 간단하게 한번 알아두세요. 자, 외국인이 피의자 그 밖에 관계자가 한국어 능통하지 않는 거예요. 외국인이 우리나라 말이 좀 능통하지 않아. 그지? 예, 능통하지 않으면은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합니다. 알겠죠? 그 통역인이 옆에 있는 거, 외국인 옆에 있어요. 자, 하여금 하게 하여 한국어로 피의자 신문조서와 진술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원칙은 한국어로 작성해야 된다. 이걸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특히 필요한 경우는 예국어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예국어 진술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뭐예요? 예국어 진술서를 작성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한국어로 외국인이 한국어에 능통하지 않으면 통역인으로 하여금 한국어로 조서를 작성해야 하고 특별히 필요가 있는 경우는 외국어로 작성해서 제출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알겠지? 자,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간단하죠? 사실은 범죄수사 규칙은 엄청나게 조문이 많아요. 알겠습니까? 그냥 뭐 100조, 120조가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그거 우리 공부 뭐 합니다. 알겠죠? 그나마 최근에 조금 요쪽으로 예국인 범죄, 그죠? 요쪽으로 조금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다 보니까 제가 요 부분만 딱 발췌를 해가지고 가볍게 여러분한테 한번 한 두세 번 읽어보고 시험장에 가라는 거예요. 놓으면은 뭐 그래도 여기서 놓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그래 보여집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도 막 간단합니다. 요런 것 오늘 했던 거는 오늘 다 정리 한번 하세요. 아시겠죠? 요 끝나게 되면은 그때 여러분 좀 쉬었다가 그다음 오늘 했던 거 다시 한번 더 법령 쭉 한번 정리하시고 문제도 틀린 거 한번 체크하시고 그렇게 또 마무리 딱 하세요. 자,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입니다. 알겠죠? 우리 최근에 이 법이 이제 시행이 되었다. 그래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신상정보 공개에 대해서는 다른 법에도 뭐 신상정보 공개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뭐 성폭력 특례법에도 있었고 아청법에도 있었고 뭐 있습니다. 있는데 수사와 재판 단계에서 신상정보 공개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하겠다.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다면 그 법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이 법을 가장 우선적. 이 법이 뭐죠? 바로 여기 있는 이 법이에요. 이 법을 가장 우선적으로 하겠다. 신상 공개에 관련된 것만큼은 이 법을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하겠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뭐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요게 제일 중요하다. 요게 뭡니까? 자, 우리가 이렇게 신상 공개를 하는 거는요. 요게 요건이에요. 우리가 신상 공개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 재범 방지,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할 것. 자, 이게 요건인데 이 요건은 모두 갖춰야 됩니다. 1호, 2호, 3호 세 개 중에 뭐 어디 한 가지만 갖추면 되는 것이 아니고 모두 갖춰야 돼요. 알겠습니까?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추어야
신상 정보 공개가 가능하다,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미성년자는 안 됩니다. 미성년자는 신상 공개를 공개할 수 없어요. 신상 공개만 공개할 수 없습니까? 전자팔찌도 착용할 수 없습니다. 약물 치료도 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모두 갖춰야 신상 공개가 가능하다. 원래 이 내용이 특가법에 있는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이 법을 제정하면서 이 내용을 특가법에서 이제 가지고 온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다. 그렇게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피의자 얼굴을 공개할 거 아닙니까? 신상 공개를 하니까. 피의자 얼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은 공개 결정 전후 며칠 이내 모습으로 한다? 그렇죠? 뭐 한 달 안에 그죠? 찍은 사진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이제 공개를 하는 거예요. 너무 오래된 사진을 공개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얼굴도 또 바뀔 수도 있고 하니까. 자, 30일 이내 모습으로 한다 하는 거. 자, 4조가 중요하다 하는 거 알아둡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크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좀 가볍게 보셔도 됩니다. 자, 검사와 사법경찰관리는요, 사법경찰관은요,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하기 전에 어떤 기회를 준다?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결정하기 전에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무조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생략할 수 있어요. 어떤 경우죠? 신상정보 공개 심의회가 있거든요.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에서 피의자 의견을 청취한 경우 위원회에서 미리 피의자 의견을 미리 청취한 경우에는 이 진술 기회를 주는 이 절차를 생략할 수가 있다. 아시겠어요? 고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신상정보 공개를 통지한 날부터 며칠 이상 유예 기간을 두고 신상 정보를 공개해야 되죠. 예, 5일 이상 유예 기간을 둡니다. 알겠죠? 바로 통지하는 게 아니고 바로 공개하는 것이 아니고 5일 유예 기간을 두고 5일 후에 공개를 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고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상 정보를 며칠간 공개한다? 30일 동안 공개한다 하는 것도 같이 알아두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이제 검사는요, 요거 보시면 돼요. 검사는, 자, 앞에 신상정보 공개 요건 3가지가 있었죠. 그 요건을 모두 갖춘 피고인에 대해서 피고인 현재지, 채후, 거주지를 관할하는 어디에? 관할하는 법원에 신상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어디에 청구한다 하는 걸 아셔야 됩니다. 검사는 어디에 청구한다고? 피고인의 현재지, 채후, 거주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법원에 청구하면은 법원은 이마에 청구에 대해서 허부가 뭡니까? 허락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결정하는 거죠. 그죠? 이제 공개하겠다고 청구하잖아요. 그래 공개하고 싶다. 법원에 청구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뭐예요? 허부에 관한 결정. 허부가 뭐예요? 허락하겠다, 하지 않겠다. 그 결정하는 게 허부입니다. 그래서 법원은 청구의 허부, 즉 허락 또는 허락하지 않는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이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항고가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다. 그리고 신상정보 공개 결정은 누가 집행한다? 검사가 한다 하는 것까지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도 있죠. 자, 신상정보 공개된 사람이 검사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죄가 없다는 거잖아요. 죄도 없는데 마치 막 살인범인 것처럼 신상 공개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에 따른 형사보상 별도, 알겠습니까? 형사보상과는 별도로 신상정보 공개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형사보상금하고는 별도입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별도로 신상 공개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보상할 때는 보상 청구하면 보상을 해야 되겠죠. 아무 죄도 없는데 지금 신상 정보를 공개한 거 아니에요. 국가 책임이잖아요. 자, 보상을 할 때는 얼마 이내? 1천만 원 이내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보상하게 됩니다. 1천만 원 범위 안에서 최대한 보상을 하겠죠. 그리고 신상 공개로 인해서 발생되는 만약에 재산상 손실액이 증명된다면은 그 손실에 대해서도 보상을 한다 안 한다? 한다 하는 것을 알아둡니다. 이해하셨죠? 자, 요건 이제 피의자 아닙니까? 피의자. 이건 피의자예요. 아시겠죠? 자, 이제는 피고인입니다. 피고인. 자, 신상 정보가 공개된 피고인이에요. 근데 피고인이 이제 재판을 받잖아요. 무죄 재판을 받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죄가 없는 거지 뭐. 아무 죄가 없는 거지. 무죄니까. 그지? 근데 이때까지 계속해서 뭐예요? 이 사람에 대해서 신상이 공개가 되고 매스컴에서 막 계속 살인범으로 이렇게 떠들었을 거고 이 사람은 엄청난 피해를 본 거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형사보상과는 별도로 국가 대상으로 신상정보 공개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 보상을 할 때도 똑같습니다. 1,000만 원 이내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금액을 보상하게 되고 또 이 신상 공개를 통해서 재산상 손실액이 증명되면 그 손실에 대해서도 보상을 하게 된다 하는 것을 알아둡니다. 피의자든 피고인이든 다 똑같습니다. 여기 똑같이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신상정보공개위원회가 있다고 그랬죠, 방금. 그러면 신상정보공개위원회는 어디에 둘 수 있습니까? 누가 두는 거예요? 예, 검찰총장, 경찰청장이 신상정보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두게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위원장을 포함해서 몇 명 이내죠? 10명 이내고 그 다음에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요. 신상정보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때 피의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줘야 됩니다. 알겠죠? 줘야 되고 그리고 위원들은 또 위원이었던 사람들이 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어떤 비밀 이런 비밀은 예부에 공개를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예부에 공개하면 처벌받아요. 어떤 처벌을 받죠?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이런 내용들 간단하게 한번 시험 치기 전에 여러분들이 꼭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만 보고 들어가신다면 문제를 맞추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이번 시험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다 해드린 것 같고 남은 기간에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알겠습니까? 한 문제를 더 맞춘다는 심정으로 마무리하세요. 그래야 좋은 결과 이어집니다. 알겠죠? 자, 수고했습니다.